키키올릭입니다. 인디언 웰스 마스터스 여자부 경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세계 랭킹 1위 12홍택이 또 카자흐스탄의 리바키나에게 패해서 탈락을 했는데요. 이 경기가 왜 여자 테니스의 향후 판도를 가를 수 있는 중대한 경기였는지, 또 왜 최근 들어서 여자 테니스가 점점 더 볼만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집중 해부해드립니다. 당부의 말씀, 여자 테니스도 남자 못지않게 열심히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시겠습니다. 리바키나가 왜 12홍택에게 강한지 2포인트가 설명해줍니다. 강력한 서브, 또 강력한 그라운드 스트로크입니다. 여기서 방점은 강해지키죠. 자, 이번에는 12홍택의 서브인데요. 리바키나가 12홍택의 백핸드로 방향 전환을 먼저 시도합니다. 자, 결국 12홍택이 포인트를 백핸드 다운드라인 위너로 획득을 하는데요. 서브권임에도 불구하고 포인트의 주도권이 리바키나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또 12홍택이 포인트를 따는 장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12홍택이 백핸드 패싱샷을 멋지게 성공을 시켰습니다만, 이렇게 슈퍼샷을 쳐야지만 포인트를 따낼 수 있는 게 이날 경기 12홍택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자, 리바키나는 서브권에서 포인트를 한 방에 해결합니다. 12홍택이 자랑하는 그 그라운드 스트로크 랠리 대결이 별로 없어서 리바키나는 거의 서서 친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요. 2세트 첫 포인트도 보시면 먼저 방향 전환을 통해서 상대를 좌우로 뛰게 만드는 게 12홍택이 아니라 리바키나였습니다. 자, 리바키나는 이날 위너를 굉장히 많이 터뜨리면서 12홍택을 압도할 수가 있었는데요. 2세트에서 5대0까지 일방적으로 앞서며 세계 1위의 자존심을 산산히 부서뜨리기도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12홍택이 갈비뼈 부상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부상인데 말을 했죠. 그만큼 저는 리바키나에게 그 12홍택이 진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 이걸로 저는 읽혔습니다. 호주 오픈에서도 2대0으로 완패했고요. 인디언 웰스에서 2대0 완패. 이번에는 내용상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경기였습니다. 자, 세계 1위를 이렇게 두들겨 팰 수 있는 리바키나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자신보다 랭킹이 하위에 있는 선수에게 그 중요한 인디언 웰스 4강전에서 이렇게 두들겨 맞는 세계 1위에 대한 의구심이 지금 저는 살짝 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애슐리 바티가 은퇴한 이후에 약 1년 동안 여제라는 별명은 이 12홍택이 갖고 있었죠. 작년 초반에 프랑스 오픈까지 37연승 행진을 벌였고요. 프랑스 오픈 그리고 US 오픈의 챔피언에 오르면서 모두가 믿었습니다. 이제 세리나 윌리엄스가 은퇴하고 바티도 갔고 나오미 오사카는 임신했으니 12홍택 천하가 될 것이라고. 그런데 올해 들어서 12홍택은 자신의 라이벌이라고 부를 만한 경쟁자들한테 계속 중요한 순간 덜미를 잡히고 있어요. 자, 올 시즌 12홍택에 패한 선수들을 보시면요. 제시카 페굴라, 리바키나, 크레지코바, 그리고 다시 또 리바키나거든요. 이 선수들 모두 굳건하게 톱10 그 이상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12홍택은 톱10 밑에 하위권 선수들은 대회에서 거의 양악하든 학살하는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주곤 하지만 리바키나와 크레지코바 같은 선수들에게는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서 드는 제 생각은 12홍택의 1년 천하가 약간의 공백기를 틈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나, 이것인데요. 사발렌카와 리바키나 같은 하드히터들이 제대로 중무장을 하고 나오면 12홍택이 하드코트 대회에서 이들을 제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2홍택은 포핸드 톱스핀이 가장 큰 장기죠. 회전이 많이 담긴 그라운드 스트로크, 그 웨스턴 그립을 돌려잡고 마음껏 후려갈기는 그 포핸드로 클레이 코트에서는 확실한 여제가 될 수 있어도 서브에서 뚜렷한 비교 우위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드나 잔디 코트에서는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제로 12홍택의 올 시즌 첫 서브 득점률이 전체 평균적으로 69% 정도인데요. 사발렌카와 리바키나, 가르시아 같은 경우 75%대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69%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12홍택이 세계 1위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디언 웰스 결승전은 리바키나와 사발렌카, 호주 오픈 결승전에 리바이벌이 됐는데, 호주 오픈 결승 진출자가 바로 그 다음 큰 대회인 인디언 웰스 결승에서 또 맞대결하는 게요. 2012년 샤라포바 아자렌카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12홍택이 올라가서 세계 1, 2위끼리 맞대결하는 것도 볼만했지만 오히려 저는 호주 오픈에서 패한 리바키나가 상대 전적 0승 4패 열세인 사발렌카 징크스를 이번에는 극복할 수 있을지가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생각 말씀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여자 테니스 부쩍 재밌어졌다는 느낌, 저만 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재미가 있을까요? 올라올 선수들이 올라오고 떨어질 선수들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톱5, 톱10을 형성하고 있는 여자 테니스 선수들 상당히 면면이 화려해졌습니다. 시비용텍, 사발렌카, 페굴라, 가르시아, 리바키나, 코코고프, 크레지코바 등등 이 선수들이 어지간하면 메이저 대회나 마스터스 1000 시리즈 같은 큰 대회에서 8강권을 꾸준히 형성하고 있거든요. 또 이들 간 라이벌 구도가 제법 모양새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자 테니스가 재미없었던 이유 몇 가지 있었죠. 첫 번째, 세리나 윌리엄스가 너무 독주해서. 두 번째, 우승 후보라는 선수들이 툭 하면 1, 2라운드 광탈해서. 그런데 그 우승 후보를 격침시킨 이변의 주인공들이 바로 그 다음 라운드에 바로 탈락해서. 셋째, 서브권을 남자에 비해서 너무 쉽게 내줘서. 이 세 가지 여자 테니스의 단점들이 점점 개선되어 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자 테니스를 점점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디언 웰스 남자 단식 4강전도 놓칠 수는 없겠죠. 특히 알카라스와 야닉 시너가 벌이는 4강전이 기다려지고요. 또 이 두 선수 가운데 결승에서 누가 현재 하드코트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메드베데프를 상대할 것이냐도 흥미롭습니다. 또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자, 그리고 구독자가 드디어 9,000명을 돌파했는데요. 제 목표는 프랑스 오픈 때까지 구독자 1만 명 돌파입니다. 감사합니다.